지난해 4월 한 종합병원. 80대 남성이 급히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아예 의식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오게 됐고요. 며칠 사이에 이제 많이 토했고 설사했다고 하니까 그냥 잘못 드신 게 있냐 정도로 여쭤봤던 거고 불로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죠. 환자가 먹은 것은 허경영 글자가 적힌 일명 불로유. 병을 낫게 해주는 우유라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당뇨 이외에 다른 질환이 없던 분이고 이제 불로유로 당뇨를 치료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토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걔들은 기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한 배탈로 토하다가 폐렴까지 된 거고 그 배탈이 결국 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탈의 원인이 불로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 환자의 병원 차트에 기록된 그 이름, 허경영. 파격적이고 유쾌한 행보로 웃음을 줬던 정치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씩을 주어서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 안 해도 돈을 쓰고 있었다고 다녀.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냥 개그적이고 희화된 그런 사람으로서만 방치된다는 거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 이름을 써가지고 재배한 삶이야. 우리가 팔아. 빠진 사람은 다시 사면 돼. 아예 1,000만 원 미리 내도 되고 들을 때마다 내도 되고. 돈만 내라고 그 사람을 우리를 구원해 줘. 하늘공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돈이에요. 허경영이 필요한 것도 돈이고 허경영을 이렇게까지 키워온 것도 돈이고. 허경영의 하늘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늘이 있는 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늘인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 왕국을 만드는 거죠. 공중부양, 축지법을 한다는 정치인 허경영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엉뚱한 언행을 하며 다소 웃기는 정치인으로 여겨졌던 허경영 씨. 그런데 그의 요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영험한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다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허경영 씨의 모습이죠. 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허경영 씨를 알게 된 후 그를 믿고 따르게 됐다는 이현숙 씨 부부. 집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우유들입니다. 하얀색 덩어리와 뿌연 물로 나뉜 이 우유들은 유통기한이 모두 6개월 이상 지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불로유는 약 1,000병. 이런 것도 먹을만 한 거예요. 이건 완전 색깔이랑 이게 좀 다른데. 이거요? 네. 색깔은 변해도 맛은 더 좋아요. 2년 전부터 일명 불로유를 먹어왔다는 현숙 씨.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에 허경영 씨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이면 상온에 오래 보관해도 먹을 수 있는 불로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보온을 시키셨다고요? 네. 이제 밥솥에다가 제 혼자 이제 생각해낸 거죠. 한번 드셔보시오. 맛있어요. 이 불로유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된 거를. 6개월? 6개월 된 거를. 불로유의 맛은 어떨까? 드셔도 괜찮아요. 맛있죠? 네네. 현숙 씨는 불로유를 먹는 것뿐 아니라 화장품처럼 얼굴에도 바릅니다. 평소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있던 남편은 불로유를 먹기 시작한 이후 증세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병원에 올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허경영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허경영 씨가 세상에 내놓은 불로유.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 우유에다가 허경영 한 거고 이건 안 부른 거죠? 네. 똑같은 날 두 팩을 사가지고 하나는 저쪽 방에다 두고 하나는 이쪽 방에서 허경영 해야 돼. 그 다음에 저쪽 방하고 갖다 놔. 그러면 허경영 안 하는 우유는 금방 썩어. 요렇게 바뀌죠? 네. 근데 요거는 치즈가 돼. 지금 치즈가 되고 있죠? 우유에 허경영 씨만의 특별한 암흑 에너지가 생성돼 오래 둬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우유를 불 때 허경영 스티커를 붙이면서도 허경영 10번은 해야지 이게 불로유가 잘 된대. 허경영 씨는 이 불로유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뭐 다른 거 먹는 이거 먹는 게 낫지. 배고프시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나면 원자탄이 이거 먹고 있으면 이거 먹고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물질이 떨어져도 피부도 안 다쳐. 뭐 암 환자나 또 뭐 이 정맥류 있는 피부병 있는 사람들도 이 불로유를 바르면 만병통치라고 다 낫거든요. 각 센터별로 최대한 뭐 10,000병 이상 뭐 기본 5,000병 넘게 뭐 각각 집집마다도 1,000병 넘게 다들 만들어놨어요. 1년, 2년, 3년, 4년 오래 갈수록 가격도 배로 올라가고. 허경영 씨 지지자들에게 불로유는 온갖 병마들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줄 기적의 치료제와 같습니다. 수천 병, 수만 병의 불로유가 만들어졌습니다. 불로유가 나오면서 동시에 우유 회사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22년 12월에 처음 현장에서 이걸 인지를 했었어요. 제품 납품할 때 현장에서 냉장 보관이랑 이제 유통기한 준수해야 된다고 현장에 다 지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렇게 사러 오실 때 좀 대량으로 이렇게 싸시는 분들은 좀 의심이 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죠. 불로유뿐만이 아닙니다. 허경영 씨에게는 다른 치유 능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뇌가 다 마비가 됐어. 다 마비가 됐고 뇌 한번 쳐다보세요. 눈도 안 좋아. 자, 귀도 안 좋고 비염도 있고. 뇌 쳐다보세요. 이제 고쳐서 한번 대보세요. 자신의 손이 닿으면 아픈 곳이 낫는다는 것. 어느 쪽이 아픕니까? 이쪽이 뇌 쳐다보세요. 됐어요. 자. 그런데 허경영 씨에게 치유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카드를 가면 막 사람을 빼놓고 눈빛도 맞추고 이렇게 툭툭툭 머리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뒤로 돌아가고 남자고 여자고 막 엉덩이고 막 터치를 하다가 껴안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앉지 싶어서 꽉 껴안아야 뭐 에너지가 들어온대요. 자, 무릎 내쳐다보세요. 됐어. 허 씨의 신비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혹스러운 광경이지만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황.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쁜 여자 있으면 또 막 니는 이제 유방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러면서 손이 들어가요. 그 유방암이다 하면서 가슴 속까지 손을 넣고 만지고 팬티 속까지 집어넣고 저도 뭐 어디가 아프다니까 엉덩이 속 집어넣고 엉덩이로 탁 꽂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도 기분 나쁘지 벗으면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여기다 딱 이렇게 손을 올려놔 여기다. 거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랬어. 아니 다리 아프단 말이야. 나는 늘 반말했으니 여기 아픈데 왜 거기서 병 와서?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 맞추는 거지.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은 배우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뇌 다 안 좋아. 이거 뭐가지 디스크. 목도 안 좋고. 자, 한번 보자. 뒤로 돌아봐. 그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뭐 유방암이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한번 지나가면 유방암이 안 생겨버려. 그게 이렇게 한번 석 하면은 안 생겨버려. 기분 나빠요? 치유 행위를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도 보다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도 있습니다. 갑자기 포옹하는데
한 손으로는 포옹하고 한 손으로 갑자기 손가락이 탁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은 민감하잖아요. 민감한데 쏙 들어가 손가락이 쏙 들어가니 너무 놀래갖고 뒤로 이렇게 쏙 뺐어요. 정영자 씨의 주장에 따르면 허 씨가 몸의 은밀한 곳까지 만졌다는 겁니다. 나하고 허경영밖에 몰라요. 근데 순간 내가 너무 놀래갖고 거기서 뭐 사람들 한 줄로 서 있고 제가 그 상황에서 뭐 비명을 지를 수도 없고 너무 놀래고 황당하고 수치스럽고 앉아 이렇게요. 앉아있으면 사진 찍자 하거든요. 그럼 이제 허경영이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손이 딱 그쪽에 옵니다. 어디요? 밑에. 선생님 여기 근처? 네, 진짜 딱 거기 와요. 처음에 뭐 잘못 터치했겠지 싶어갖고 모르고 무릎에 앉아고 사진을 또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고 또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손이 딱 이쪽에 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보는 거 싶어서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성추행 당하러 이게 다니냐 너무너무 솔직히 저는 그때 너무너무 쇼크 받았어요. 제보자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PD수첩은 허 씨가 강연하는 하늘궁을 찾았는데요. 허경영 씨가 사람들에게 밀착해서 일명 에너지 치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영험한 손길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추행 당하는지도 모르고 성추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빠져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아직도 빠져있으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게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소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집단 내에서는 비정상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집단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폭력이 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허경영 씨의 지지자였던 22명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허경영 씨의 자택과 강연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고 저런 죽일 놈 저런 나쁜 놈 이러고 있어. 성추행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뭐 만들어서 허경영을 잡아넣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는 여기 각서 받죠? 네. 각서 다 받아놨죠? 네. 그리고 내가 여러분 치유해 주는 거지 내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야. 허경영 씨의 강연을 듣기 위해선 접수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각서 한 장을 받습니다. 터치가 들어가면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거를 누구나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쓰거든요. 그 규칙이니까 그건 쓰시면 돼. 주소 알자. 언니랑 써. 각서엔 허경영 씨의 에너지 치유는 성추행을 하거나 인격모독,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뤄질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각서를 적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태에서 허경영한테 그런 치유 행위를 빙자한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제 특별법에 위반되나 안 되나를 검토했던 그 죄목들이 그 각서 안에 다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이 법률 검토를 했다라는 사실이 놀라웠고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말에 허경영 씨의 손에 몸을 맡기고 만병통치약이라며 상온에 오래 보관한 우유를 먹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경영 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또 허경영 씨는 언제부터 스스로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던 걸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허경영 씨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원을 주고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15대, 17대에 이어 20대까지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한 허경영 명예대표. 40살의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허 씨는 1992년 진리평화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저는 정신혁명으로 공화당의 이 10대 혁명 공약으로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킬 대통령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15대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 묘소를 찾아갈 때마다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워요. 다 동생들은 결혼했는데 박근혜 의원님도 그래 있잖아요. 박 의원님 사랑합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그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결혼설을 퍼뜨려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서울 남부지검은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씨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을 향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허 씨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실형을 살았지만 이 사건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만큼은 확실하게 쌓았습니다. 그는 2009년 출소 후 돌연 음반을 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다리를 들고 하루 종일. 그 후 그는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자주 비추기 시작했는데요. 중력을 멈추는데 네네. 이 중력을 잡는 이것이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같이 그래, 해보시죠. 시작. 차이가 있어 없어요? 제가 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아니 그냥 높이 들고 있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점차 허경영 씨는 엉뚱하고 웃기는 정치인으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코믹스러운 면이 연일 방송되자 신드롬까지 일으키며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허경영 씨.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이미지는 대중들이 허경영 씨의 기이한 언행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바탕이 됐습니다. 이후 허경영 씨는 강연자로 또 한 번의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이 차가 제가 찾은 건가? 589예요? 네. 저 가발, 옷 저것도 제가 다 사준 거예요. 가발이에요? 네, 가발이에요. 가발 2개 사줬어요. 속옷까지, 기름값까지, 자동차까지, 먹는 것까지, 아파트 주거까지, 한에서 열까지 다 해준 거죠. 박 씨는 뮤직비디오 제작을 비롯해 허경영 씨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건 거 같네요. 월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거는 보증금 1000에 100만 원짜리 빌라. 이제 마지막에 저 하늘궁 들어가기 직전에 해준 거고요. 허경영 씨가 출소한 이듬해 박 씨가 관리하는 건물에 찾아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는데요. 007 가방을 들고 왔는데 007 가방이 다 낡아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옷은 남루해가지고 양복도 너덜너덜한 모습, 구두도 쩍 벌어진 모습. 이런 행상으로 이제 온 거예요. 허경영 씨는 한자를 써가며 박 씨에게 세상 이치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사자성어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 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좋은 강의를. 외부에서 볼 때는 또라이라고 하는데 또라이 입에서 이런 명언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허경영 강연을 가서 듣더니 사람이 바르게 되더라. 우리가 다 임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 비어 있을 때마다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책상, 의자를 놔주고 오게 할 터이니 그렇게 해볼 생각 없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 씨가 관리하는 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허경영 씨는 회원들을 모아 주말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철학, 윤리, 그리고 자신의 공약에 관한 것. 그의 강연이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6년 후 2017년 자리를 옮겨 서울 종로의 대형 사무실에서 강연을 하게 된 허경영 씨. 후원자들이 생기고 그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편답. 강연자로서 허경영 씨는 화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과 자신의 정치 철학을 쏟아냈는데요. 그의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겼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봤던 그 허경영 굉장히 뭐랄까요, 그 코미디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강연은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이 돈 때문에 깨지는데 그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돈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제 그 말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 당시 때 제가 참 정치가 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은, 너무나 하여튼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그러면서 삼상 공약이 있었거든요. 거기 딱 보면 정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기상 낙원이 된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됐죠. 정치적인 지지자까지 강연장을 찾으며 허경영 씨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 즈음 강연 내용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신인 허경영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 4차원 미만에 있어요. 3차원 미만에. 이 신인은 10차원에부터 무한대까지 가. 무한대 차원.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메시아예요? 완전 메시아. 알았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족족 허경영 막 이러는데 이 자아가 팽창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거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허경영 씨는 강연 중에 한옥 그림을 보여주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는 청와대 모양입니다. 알겠죠? 청와대가 이렇게 2층이야. 그래 요 2층짜리도 또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2개를 짓는데 상당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청와대 모양을 본뜬 더 큰 강연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장소에 하늘궁이라는 자신의 본거지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본관 공사하는 것도 직접 그럼 범주 와서 봐주시는 거구나. 3개 건물 보이죠? 하늘궁 내 호텔까지. 네. 저기도 하늘궁. 보이는 거 다 하늘궁.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 위치한 하늘궁. 2024년 현재 총 면적이 약 16만 제곱미터, 축구장 22개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PD수첩은 이 하늘궁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저기 하늘궁이라는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궁 안의 시설은 허경영 씨의 자택과 강연장을 포함해 카페, 호텔 등 48개나 됩니다. 하늘궁 안에 에너지샵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허경영 씨의 얼굴이 담긴 갖가지 상품들이 진열장에 가득한데요. 이 물건들을 사용하면 허경영 씨의 특별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연이 있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늘궁으로 찾아옵니다.
토요일은 2만 원, 일요일은 10만 원의 강연비를 내야 허경영 씨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강연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경영은 거기를 자주 오면 올수록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막 강의 때 얘기를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노동을 해서 일당을 벌어서라도 거기를 복 받으려고 더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지는 거죠. 강연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인이라 불리는 허경영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완성이시며 기독교에서 2000년 만에 오시는 예수 재림이시며 불교에서 3000년 만에 오시는 미륵이십니다. 드디어 허경영 씨가 등장했습니다. 말씀은 자는 성령이죠? 이거는 성부죠?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 성부죠? 십자가는 예수죠? 성부, 성자, 성령. 내가 호자야. 그 호가해주는 자야. 나는 노다지 성령 강림. 한국 신흥종교 운동들, 특별히 교주들은 이 한자를 풀이합니다. 정감록이라든지 격암유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특징이 허경영 씨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에 나오는 허씨가 하늘의 권력을 가지고 온다든지 전허걸레. 혹은 그 새로 세상에 내려온 그 이가 김의 허씨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 스스로의 어떤 신격화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내 마중 나온 비행 접시를 봤어. 어머. 상공은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와, 올라가는데 전부 하늘로? 매일 밤마다 천국보다 높은 곳인 일명 백궁에 다녀온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의 승산마을을 찾았습니다. 김혜허 씨의 집성촌인데요. 이곳에서 허경영 씨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허 씨와는 먼 친척이면서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다는 허민식 씨. 여기 허경영이 졸업 사진인데. 세계 각국에서 허경영 씨 유튜브 보고 추종하는 분들이 허경영 씨가 3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허경영 신인을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시에 꼭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국 팔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지지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타고 온 차에서 사람들이 모두 내리더니 화물차로 갈아탑니다. 한참 동안 산을 올라가서 도착한 곳은 허경영 씨의 어머니 묘지입니다. 정치인, 예능인, 인기 강연자, 그리고 이제 신인이자 메시아가 된 허경영 씨. 공중부양 축지법을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이제 본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며 한층 확장됐습니다. 자기 본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아이덴티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심취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을 주고 자기를 믿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하고 이런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행동하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러요. 하늘궁에선 강연 행사와 함께 다양한 영성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100만 원으로 축복을 받으시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받으면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모든 죄를 대사면을 받으며 허경영 씨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
고쳐졌다. 들어가라. 이선단이 내 남편이 친구예요. 축복 상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허경영 씨가 병을 낫게 하고 복을 준다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축복 비용 100만 원은 봉투에 담아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제작진도 100만 원을 내고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신경 문제 있어. 내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자, 다시 손 지문을 붙여. 내 신경. 병원에서도 진단받지 못했던 뇌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 그리고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지금 내 신경 안 떨어지지. 고쳐놨어. 딱 다 고쳐. 시상하고 고쳐지고 전신갑주 들어가고 다 고쳤다. 이게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천명대고 수까지 건강하고 부자되라. 빨리 결혼하도록 해라. 됐다. 또 다른 영성 상품인 일명 백궁명패. 이 백궁명패는 천국보다 높은 백궁에 하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한 사람에 300만 원, 둘이 하면 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백궁명패를 받은 사람은 약 18,000명, 매출액이 약 4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인과 가장 가까운 존재이며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대천사. 그 자격의 비용은 무려 1억 원입니다. 대천사 칭호를 받은 사람은 확인된 사람만 220명, 매출액은 총 2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축복이 한 19명에서 20명 되고 한 그러면 한 2,000 되고요. 백궁명패를 우리 가족하고 또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000 되는 것 같아요. 명패를 21명을 했어요. 우리 고모 이런 분들은 따로따로 해주고 이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21명 해가지고 그게 하여튼 6,300명인가 혹은 애들하고 이제 우리만 했어요. 우리 식구들만. 그리고 12명을 했었어요. 1,300인가 1,200 들어서.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를 받으면서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하늘궁에 냈다는 이현숙 씨 부부. 저쪽 살 때 부등금을 이사하는 날 빼서 내고 이제 저기 대출 받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이사 온 거예요. 집 보증금을 빼서 영성상품 비용으로 하늘궁에 내고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고 합니다. 빠듯한 형편에 한 달에 100여만 원의 대출이자가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허경영 신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얼굴이 완전히 눈이 이거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에요. 그 신 옆에 있으면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꼿꼿이 제가 서 있더라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늘궁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비는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400만 원 들여서 축복명패 해달라 해더라도 400이면 땡이야. 그러고도 나 입장에서 사는 동안에 내 걱정, 자식까지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지. 바보 같아. 바보지 뭐야.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는 데도 한 번 먼저 받고 그렇게 하고 그럼 달라진다. 달라져. 허경영 씨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앞에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을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겐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알아서 천당 가고 알아서 죄 사함이 다 되고 내 자손이 대대손손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는 것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누구든 그 일시적으로 취약해진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이 더군다나 언론에서 자주 이름을 듣던 사람이라면 매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구원해 줄 수가 있어.
그거 안 가도 돼. 그냥 돈만 내놔. 우리가 축복 줄게. 우리가 멘트 가서 해줄게. 대신. 예. 맞아 안 맞아. 예. 그래서 임원 구원이야. 사실상 종교단체처럼 보이는 하늘궁에서 영성 상품들로 걷어들이는 수익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데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허경영 후보는 재산으로 약 481억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신고된 재산은 약 72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사이에 약 409억 원, 그러니까 6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지만 하늘궁은 종교단체가 아닌 주식회사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기도 하는 허경영 씨, 그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체인 하늘궁을 관리하는 그만의 특별한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허경영 씨의 강연에 빠져 하늘궁을 다니기도 했다는 예순 씨. 축복, 백궁명패, 대천사까지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대천사를 하면 받는 서돈짜리 금목걸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천사 1억을 내면 이걸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복, 백궁명패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억 4,500 정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순 씨는 하늘궁의 지역 영성센터장을 지냈는데요. 대천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로 영성센터장의 임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대리점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돈 버는 루트라고 보여져요. 하늘궁으로 이제 연결. 조달을 하는 거죠. 한 지역의 영성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센터 내부에 불로유들이 벽마다 가득했습니다. 제작진은 가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센터장은 하늘궁에 대한 안내서를 꺼내더니 축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조상 산소묘 있죠. 30대까지 싹 다 명당으로 다 바뀌어요. 향겨울에도 풀이 안 죽고 있는 거 그 사진이 있는데 이분은 절박하잖아요. 신인이 뵙고 딱 해버리면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바로 하늘궁에 갈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 주는 아니 마무리도 무조건 가요. 잃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시간이 미뤄져 버려. 지금 절박하시잖아. 같이 탈 자리는 있잖아. 15인승이라. 있어요. 우리 지금 10명이니까 12명까지 딱 끝났네. 제가 지금 딱 2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500만 원까지 모여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축복을 5명이 되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그 500을 한테 갖다 써서 보내주래요. 이게 무슨 첩보도 아니고 이런 시커먼 그 봉지에다가 5%를 이제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5%면은? 그러니까 25만 원이지. 센터장이 하늘궁으로 데려간 회원이 영성 상품을 살 경우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인센티브처럼 센터장에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200억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 제가 200명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억.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합해서 했는데 200억이면 그런 사람은 10%가 가요. 그러면 얼마야? 20억이 간 거지. 이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찾아오면은 또 왔잖아요. 그럼 적으면은 어디 지역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 센터장한테 거기서 연결해줘요, 갖다가. 센터로 소속시키는 거죠. 다음에 같이 합류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축복하게끔 하고 명패하게끔 하고 돈을 하게끔. 그 센터장도 그거를 서로 받으려고 또 서로 싸우고 난리에 갔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하늘궁의 영성센터는 전국 각 지역에 68개 지점, 해외에는 4개 지점이 운영 중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센터는 회원 수가 약 200여 명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하늘궁을 둘러싼 법인은
주식회사 초종교 하늘궁, 주식회사 하늘궁 등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로 허경영 씨입니다. 회원들이 많아지고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도 늘어갔는데요. 3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면적이 늘어난 하늘궁. 허경영 씨는 회원들에게 하늘궁 일대의 땅을 공동 구매하도록 권유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도장 가져오세요. 왜냐면 전부 다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내 그 서류를 다 만들어. 그러면 그건 차용증이야, 그게. 여기 땅 관계로 땅을 공동으로 구매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 땅 관계에 사인을 받아요. 땅도 넓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집이고 이거는 땅이야. 근데 거점의 확보, 즉 말하자면 부동산이죠. 그 굉장히 중요해요. 신도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저는 최근에 하늘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계속 개발이 확산되어져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세력이 확장되면서 허경영 씨에 대한 고소고발 등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고발 당사자들에게 하늘궁 내부자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응.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은 하늘궁의 식구니까. 그냥 전화해봤죠. 거기서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 대략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갔어요. 그거를 그냥 처리해드리면 일단 취할 수 있나? 왜 고소를 해놔? 신인 고소해갖고 언니가 편할 것 같아? 법적 대응해갖고 재산 압류 다 해놓는다고. 죽음의 신이 안 만날 것 같아? 어디로 갈 건데? 짐승으로 가려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이른바 에너지 치료를 받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2년 전에도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라는 목적으로 제 뺨과 이마와 코 등 저의 얼굴 전체를 내리쳤고요.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종소리를 다 빼내야 한다라면서 허리, 골반, 허벅지 안, 종아리 등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제 온몸을 다 만졌습니다. 당시 은영 씨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허경영 씨와 하늘궁 내부자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무릎에 앉았다는데 무릎이 아니라면 누가 해줘야 돼. 그걸 물어볼 거야. 그럼 누가 똑같이 해. 아니 근데 그날 걔 왜 부르는 거야 그때? 아프다고. 그거도 지금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분명히 뭔가가 그랬다 이런 말을. 뭔가를 나가서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걸 해. 야, 니 걔가 여기서 울었다는 말 하지 마라. 예. 절대 그런 얘기는. 저 애매하게 걸렸어. 아이고. 사람 잡는 사람이다. 그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그리고 얼마 후 고소를 했던 은영 씨는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사건 수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기 북부경찰청 앞. 허경영 씨의 전 지지자들이 허 씨에 대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잘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요청팀은 전격교체! 피해자들은 어찌합니까? 피해자 22명이 고소했는데 15명 정도 남았거든요. 잘 하고 있었고 4월 안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요청팀이 또 수사팀이 바뀌었대요. 수사팀 교체가 됐군요. 네네.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다른 팀으로 교체된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북부경찰청은 허 씨의 수사관 기피 신청 접수를 받아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교체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가요? 압수수색까지 한 팀이 교체가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교체가 되면 수사는 지연이 될 거고요. 네네. 그 교체됨으로 인해서 또 그 사건 기록 일체를 다 검토를 다시 하고 다 바뀐 수사팀에게 진술을 일단 해야 되고요.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허경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혹이 뭐냐면 그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의혹들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전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 밑에서 아마 질문 사항을 주시면은 네네. 그런 왜곡 보도입니다 전부. PD수첩은 질문지를 작성해 하늘궁에 보냈는데요. 그러나 답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예? 예, 보냈어요. 우리 고문 변호사님하고 대표 변호사님하고 진짜 하셔가지고 해드리고 하세요. 고문 변호사? 네. 그분은 또 누구예요? 태림이라고. 법무법인 태림이요? 하늘궁의 법률 대리인은 2022년 허경영 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 당시 상황을 왜곡하려는 모의 정황에 대해선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허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허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하늘궁의 수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뺏는 그거는 진짜 악마죠. 한마디로 악마라고 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국민들 중에서도. 칠흑 같은 그 한 가닥의 빛이라는 게 허경영의 빛이에요. 그걸 믿고 전 재산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아마 현실을 알고 돌아서면서 그때는 자기도 너무나 많이 탕진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 PD수첩 제작진이 허경영 씨에 대해 취재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웃으며 가볍게 넘기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틈을 타서 허경영 씨는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욕심을 채우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댈 곳을 든든히 만들지 못했던 우리 사회와 정치, 또 허 씨를 대중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역설적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준 언론과 방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더 이상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허경영 씨에 대한 고소고발건에서 엄정한 법의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적 감시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PD수첩은 허경영 씨에 대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늘궁의 내부 상황과 7개 법인 관계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